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와 IBS RNA 연구단에 있는 김빈넬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은 마이크로RNA라고 불리는 스몰 RNA에 대한 것입니다. 주로 바이오지네시스와 레귤레이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몰 RNA는 진핵생물에서 아주 넓게 분포해 있는데 원하지 않는 유전물질을 없애주거나 억제함으로써 세포가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보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몰 RNA는 바이러스라든가 트랜스포존, mRNA 혹은 지놈의 일부분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스몰 RNA는 일정한 길이를 가지고 있고 보통 20에서 30 뉴클레오타이드 정도 되는 길이이고, 그리고 아고노시라고 불리는 단백질에 결합해 있습니다. 아고노스의 구조를 살펴보면 RNA의 5' end와 3' end에 모두 결합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고노트과 스몰 RNA의 복합체를 위스크라고 부릅니다. RNA Induced Silencing Complex라고도 합니다. 스몰 RNA들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동물에서 발견되는 스몰 RNA는 주로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microRNA or miRNA, Small Interfering RNA나 siRNA, Pv Interacting Protein 혹은 piRNA라고 부릅니다. 길이들이 조금 다르고 piRNA의 경우는 비교적 긴 스몰 RNA이고요. 아고노스는 크게 아고 서브클레이드와 PV 서브클레이드로 나뉘는데 마이크로RNA와 siRNA는 아고 서브클레이드에, piRNA는 PV 서브클레이드의 단백질에 결합합니다. 이런 스몰 RNA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효소들이 필요한데 각 클래스마다 필요로 하는 효소들이 다릅니다. 마이크로RNA는 드로시아와 다이서라고 부르는 두 가지 종류의 효소를 사용하고, siRNA는 다이서 혼자만, piRNA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하게 여러 가지 효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RNA의 경우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조절하기 위해서 진화된 것이고, siRNA는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piRNA의 경우는 생식세포에서 트랜스포존을 억제하기 위해서 진화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주로 마이크로RNA의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RNA는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들을 조절하는데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마이크로RNA가 일종의 가이드로서 기능을 해서 타겟이 되는 mRNA와 상보적인 결합을 하기 때문입니다. 식물의 경우는 주로 이렇게 거의 완벽한 매취를 이루고 mRNA를 절단하는 데 반해서 동물에서는 주로 부분적인 결합만 하게 되고 주로 3' UTR에 결합합니다. 결과적으로 트랜슬레이션을 막고 mRNA를 디그레데이션 하게 되는데, 결합하는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마이크로RNA의 2번째부터 7번째 혹은 8번째까지의 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수의 mRNA들이 이런 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또 종마다 수백 개의 마이크로RNA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이크로RNA 패스웨이는 동물의 발생과 또 여러 가지 질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로RNA를 없애버리면, 즉 마이크로RNA 바이오지네시스 팩터 중에 하나를 딜리션하게 되면 보통 엠브리오닉 리덜한 그런 피노타입을 보이게 되는데, 그런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마이크로RNA 경로가 동물의 발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각각의 개별적인 마이크로RNA를
없애버리면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요. 초파리에서 아주 작은 난장이 초파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 미르 A의 경우는 그 동물의 몸 전체 크기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RNA는 그 인간의 질병에 관련이 돼 있는데 몇 가지 예만 보여드리면 미르 15 클러스터 경우는 암 발생을 막는 역할을 하고 반면 미르 17 클러스터 경우는 암 발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서 각각의 마이크로RNA 클러스터의 유전자들이 그 암에서 없어져 있거나 아니면 증폭되어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RNA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RNA의 발현은 아주 정확하게 조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RNA의 익스프레션 패턴을 보시면 각각의 마이크로RNA마다 서로 다른 그 익스프레션 패턴을 보이는데 어떤 마이크로RNA는 여러 티슈에 걸쳐서 발현이 되고 어떤 마이크로RNA는 굉장히 스페시픽한 그런 티슈에서만 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의 주된 주제인데요. 마이크로RNA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떻게 조절될 것인가. 먼저 그 마이크로RNA 패스웨이를 전체적으로 개괄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RNA 그 유전자는 RNA 폴리머레이즈 2에 의해서 트랜스크립션 되고 그래서 길다란 RNA, 프라임 마이크로RNA라고 부르는 RNA를 만드는데 그것이 드로시아에서 절단되고 그럼으로써 프리마이크로RNA를 방출하고요. 다음 단계에서 다이서라는 효소가 이 프리마이크로RNA를 자르고 나면 작은 RNA로 구성된 듀플렉스가 형성됩니다. 이 듀플렉스는 아고노스로 들어가서 머추어 마이크로RNA를 생성하고 이것으로 마이크로RNA 바이오지네시스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로시아와 다이서는 각각 대부분의 경우에 핵과 세포질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두 프로세싱 스텝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프리마이크로RNA가 핵막에 생긴 핵공을 통과해서 세포질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은 엑스포르틴 5라고 부르는 트랜스포트 팩터에 의해서 매개가 됩니다. 그러면 각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RNA 유전자는 다양한 그 지네틱 컨텍스트에서 발견이 되는데 많은 경우에 특히 그 포유동물 경우에는 대부분의 마이크로RNA 로커스가 인트론 내에 존재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논코딩이고 어떨 때는 코딩 트랜스크립트에 인트론에 존재하는데 이렇게 프로틴 코딩 트랜스크립션 유니트 안에 있을 때는 프라이머리 트랜스크립트가 단백질과 마이크로RNA를 모두 생산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엑손에 마이크로RNA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마이크로RNA들은 종종 다른 마이크로RNA와 가깝게 이렇게 존재를 해서 일종의 클러스터를 이루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이크로RNA 유전자들은 RNA 폴리머레이즈 2에 의해서 트랜스크립션 되게 되는데 다른 프로틴 코딩 진과 마찬가지로 RNA 폴2 associated transcription 팩터들 아니면 에피제네틱 레귤레이터들에 의해서 조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 예만 말씀드리면 P53 경우에는 일종의 암 억제작용을 하는 미R34 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키고요. 미그의 경우에는 미R17 클러스터를 활성화시킵니다. 또 미그는 미R15A 클러스터를 억제하기도 합니다. 트랜스크립션 팩터들은 종종 마이크로RNA와 함께 일종의 조절하는 룹을 형성하는데 그 예로 한 가지 ZEP1과 ZEP2를 보여드리면 ZEP1과 ZEP2는 미르200 패밀리를 억제합니다. 전사적으로. 반면 미르200는 ZEP1, 2
mRNA에 결합해서 포스트 트랜스크립셔널 사일런싱을 합니다. 이렇게 상호 억제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유전자들은 서로의 역할을 최대한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룹은 에피텔리어와 메센카이멀 사이에 세포의 운명을 결정짓는 역할을 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이 과정은 메타스테이시스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라임 마이크로RNA가 만들어지고 나면 마이크로RNA 머추레이션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의해서 개시가 됩니다.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드로샤와 DGCR8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프로틴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드로샤 단백질은 그 RNA3 타입의 두 개의 테달라이딕 도메인을 가지고 있고, 더블 스트랜드 RNA 바인딩 도메인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도메인의 경우는 RNA에 추가적으로 결합하는 역할을 하고, N-터미너스에는 여러 가지 조절에 참여하는 부위와 핵으로 로컬라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있습니다. DGCR8 경우는 드로샤에 결합하는 부위와 더블 스트랜드 RNA 바인딩 프로틴 도메인, 그리고 레드 도메인이라는 RNA와 힘에 결합하고 호모다이머라이제이션을 일으키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N-터미너스는 핵에 위치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프라임 마이크로RNA를 정확하게 인지해서 절단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인지할 수 있는 중요한 엘리먼트들은 도대체 무엇인지 많은 그룹들이 연구를 해서 일반적인 구조적인 특징들을 밝혔습니다. 프라임 마이크로RNA의 경우는 기다란 이런 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35 베이스 페어 정도 되는데요. 위쪽은 upper stem은 22 베이스 페어 정도, 아래쪽은 11 베이스 페어 정도 되고, 클리비지 사이트는 두 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이 됩니다. 이 스템 구조는 위쪽에는 에피컬 룹, 아래쪽에는 싱글 스트랜드로 된 베이설 시그먼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특징들 이외에도 몇 개의 그 시퀀스 엘리먼트들이 밝혀졌는데, 아래쪽에 UG 모티프가 있습니다. 또 위쪽에 UGU 또는 GUG 모티프가 발견되었습니다. 3' 베이설 시그먼트 쪽에는 CNNC 모티프가 있어서 코팩터에 의해서 인지되고 프로세싱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프라임 마이크로RNA가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인지가 되는데, 마이크로 프로세서 자체는 트라이머로서 두 개의 DGCR8과 하나의 드로샤 카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크기는 약 360kDalton 정도 되고, 드로샤가 아래쪽에 결합해서 UG와 또 분명한 그 싱글 스트랜드와 더블 스트랜드 사이의 정션, 베이설 정션을 인지하고 또 11 베이스 페어를 인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그 분자적인 자아 혹은 가위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DGCR8 경우는 위쪽에 놓이게 되는데, 드로샤를 안정화시키고 또 스템과 에피컬 룹의 결합함으로써 프로세싱의 정확도와 효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 이 드로샤의 구조를 풀었는데, 이 구조를 보시면 기존에 있었던 모델과 아주 그 일관성이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이 컴플렉스가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RNA와 결합하는지, 어떻게 11 베이스 페어를 잴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프라임 마이크로RNA 프로세싱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은 마이크로RNA 바이오지네시스를 시작하는데 일종의 그 관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아주 그 여러 가지 종류의 조절이 일어날 수 있고요. 크게 두 가지 모드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RNA에 결합하는 단백질, RNA 바인딩 프로틴들과 RNA를 변형하는 효소들에 의해서 그 마이크로 RNA의 어떤 시퀀스의 스페시픽한 방식의 조절이 일어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 RNA, 마이크로 프로세서 단백질 자체의 어떤 모듈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 린28 같은 경우에 아주 특이적으로 프라일렛7에 결합하고 결과적으로 프로세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ADA1 같은 경우는 그 에디팅을 통해서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데드박스 헬리케이즈라든가 SR 프로틴들도 프라임 마이크로 RNA 프로세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모듈레이터들을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그 효소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뭐 포스포릴레이션이라든가 아세틸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양이라든가 활성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MECP2라는 단백질이 DGCR8과 직접 결합함으로써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그 형성을 저해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액티비티가 조절됨으로써 전체 마이크로 RNA 패스웨이가 조절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 마이크로 RNA 그룹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프리마이크로 RNA가 핵 밖을 나가서 세포질로 이동하는 단계입니다. 엑스프로틴 5라는 단백질이 이 트랜스포트를 담당하는데, 그 구조를 살펴보시면 프리마이크로 RNA가 그 안쪽에 있는 베이직 레지두들과 결합을 해서 단단하게 결합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끝에는 베이직 파켓이 존재해서 2 누클레오타이드 3' 오버행에 단단하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드로샤가 만들어낸 프리마이크로 RNA에 선택적으로 결합을 해서 트랜스포트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프리마이크로 RNA가 핵 밖으로 나가게 되면 다이소와 만나게 되는데요. 다이소도 일종의 분자로 이루어진 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 그 RNA의 끝으로부터 22 누클레오타이드를 보고 절단을 합니다. 드로샤의 도메인 구조를 보시면 어느 정도 드로샤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다이소도 RNA 3 도메인 2개를 가지고 있고 더블 스트랜드 RNA 바인딩 도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프라이머리 시퀀스 레벨에서 보면 상당히 달라 보이는데요. 파스 도메인과 나머지 부분을 이용해서 RNA와 결합하고, 엔터미너스에는 헬리케이즈 도메인이 있어서 코팩터인 TRBP와 결합한다든가 프리마이크로 RNA 룹과 결합한다든가 해서 프리마이크로 RNA 프로세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이소의 전체 구조는 GRDR라는 아주 그 초기 진핵생물에서 풀렸는데, 보시면은 RNA 3 도메인들이 위에 놓이고 파스 도메인이 아래 놓이고, 파스 도메인은 RNA의 끝에 결합하고 그 RNA가 쭉 평평한 표면을 따라서 붙음으로써 결과적으로 RNA 3 도메인이 일정한 위치에서 절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더 최근에 인간의 다이소 단백질의 파스 도메인 부분이 구조가 풀렸는데, 그 구조를 보시면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휴먼 다이소의 경우는 5' 엔드에 붙는 파켓과 3' 엔드에 붙는 파켓이 존재해서 프리마이크로 RNA 5'과 3'에 각각 붙음으로써 오버행을 가지고 있는 프리마이크로 RNA의 끝으로부터 22 누클레오타이드를 정확하게 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래서 다이소 프로세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다이소 프로세싱도 역시 RNA 바인딩 프로틴이나 RNA 모디파잉 엔자임들, 아니면 다이소에 직접적으로 모듈레이션 하는 단백질들에 의해서 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만 말씀드리면, 몇 가지 뉴클레이즈들이
프리 마이크로 RNA를 절단하는 경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메틸레이션 하기도 하고 그리고 린28 같은 단백질의 경우에는 프리 마이크로 RNA도 붙어서 터미널 유리딜 트랜스포레이즈들을 가지고 와서 유리딜레이션을 유도합니다. 결과적으로 다이소 프로세싱이 저해되고 또 디스트리-L2라는 일종의 뉴클레이즈가 와서 이 프리 마이크로 RNA를 제거해 주게 됩니다. 다이서의 조절 인자들도 있는데요. TRBP 경우에는 다이서에 결합해서 다이서의 프로세싱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카이네이즈 등의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을 하는 인자들이 다이서의 활성과 양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 프로세싱을 통해서 프리마이크로 RNA로부터 RNA 듀플렉스를 만들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최종 단계는 리스크를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아고노스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아고노스는 아주 보존된 몇 개의 도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를 보시면 파스 도메인은 그 3' 엔드에 결합하고 밑 도메인은 RNA의 5' 엔드에 단단하게 결합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인 구조를 만드는데요. 피위 도메인은 단백질의 가운데 놓이고 일부 아고노스의 경우에 캐탈라이틱 사이트를 가지고 있어서 마이크로 RNA에 결합된 RNA를 선택적으로 절단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크를 만드는 과정은 실제로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듀플렉스를 아고노스에 올려놓는 단계, 로딩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은 HSP70와 90라는 샤페론 단백질에 의해서 도와질 수 있습니다. HSP들이 이 아고노스의 커다란 그 컨포메이셔널 체인지를 유도를 함으로써 듀플렉스가 잘 로딩이 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듀플렉스 중에서 한 스트랜드가 제거됩니다. 보통 언와인딩을 통해서 이 과정이 일어납니다. 반대쪽 스트랜드는 마이크로 RNA 스타 혹은 패신저라고 부르고 머추어 마이크로 RNA는 보통 가이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스트랜드가 머추어가 되고 어떤 것이 마이크로 RNA 스타가 되느냐 하면은 그 스트랜드를 고르는 과정은 이렇게 로딩이 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됩니다. 아고노스의 미드 도메인이 덜 안정한 끝에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5' 엔드를 붙잡음으로써 비대칭적인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트랜드가 선택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아고노스에 로딩되는 단계에서 결정이 됩니다. 리스크도 역시 조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리스크가 형성되고 나면 마이크로 RNA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마이크로 RNA가 분해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CL레강스에서 가장 자세하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XRN1과 XRN2라는 단백질이 마이크로 RNA를 분해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은 조금 다른 시스템에서는 조금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초파리의 경우에는 난자와 초기 배아의 경우에 위스피라고 부르는 아데닌을 붙여주는 효소에 의해서 촉진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헨1이라는 메틸 그룹을 붙여주는 단백질이 그 RNA를 보호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플랜트 마이크로 RNA의 경우에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고노 자체가 조절이 되기도 하는데 하이드록실레이션이나 포스포릴레이션 아니면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에 의해서 아고노스의 위치나 활성이나 양이 조절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이크로 RNA 패스웨이에 대해서 다 들으셨고요. 이 과정은 폴2 드로샤 엑스폴틴 5 다이서 아고노스로 구성된 일종의 가장 전형적인 캐노니컬 패스웨이에 해당합니다. 식물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발표에서는 식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주로 동물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정은 보존이 되어 있는 대부분의 그리고 또 양이 많은 대부분의 마이크로 RNA들에 의해서 이용이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낼 부분은 이 패스웨이는 사실은 다른 그 방식으로 조금씩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Alternative Biogenesis Pathway들이 존재하고 Non-Canonical MicroRNA도 일부 존재합니다. 자, 여기까지 마이크로RNA 바이오지네시스와 조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